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학교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7월 중순 학교들도 일제히 방학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이 학기에는 등교를 할 수 있을지, 코로나19 이후 떨어진 학습력은 또 어떻게 채워야 할지 교육계의 고민이 깊습니다. 대책이 필요한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네, 저희가 연초에 이 자리에서 뵙고 상반기 지나서 또 다시 뵙는데요. 그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일단 상반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해부터 이어진 그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여전히 그 노란 민방위복을 벗지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도 네. 잘 준비하고요. 또 선생님들도 블렌디드 수업이라든가 원격 수업에 적합한 그런 연수나 이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작년보다는 등교가 확대됐기 때문에 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학사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육감님 이번 임기를 3년을 또 돌아보는 그런 내용도 좀 필요한데 도성훈표 교육의 가장 큰 성과 그간 어떤 것이었을까요? 글쎄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몰랐어요. 네. 우선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교육 정책을 실시했고요. 무상교복,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교육. 그래서 2019년 인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네.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에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간의 학교 간 또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23개 학교를 신설하고 319개 교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네. 주요 대학의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또 인천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계구를 재구조화 추진해서 대중예술고를 만들었고요. 또 바이오과학고 또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 또 내년도에는 이제 소방고등학교를 전환 설립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직업 교육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준비를 했고 또 우리 미래교육의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107개로 네. 이렇게 확대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시국 2년째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이맘때를 돌아본다면 경황이 없었던 모습이 기억이 날 텐데 이제 해를 거듭해서 좀 지난해보다 달라진 그 현장의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글쎄 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그런 여건이고요. 작년에는 정말 처음에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5월 20일에 돼서야 등교 수업이 이제 시작되는 네.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에듀테크 기반의 인프라 구축 네. 사업을 펼쳤어요. 그래서 원격 수업이 가능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노트북 2만 800여 대를 지원했고 또 중고등학교 일반 교실에 기가급 무선 인터넷망을 네. 신설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유치원과 모든 교과, 특별실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이고 또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격 수업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고 또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을 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그런 수업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 플랫폼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이제 많이 달라졌고 또 하나는 이제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을 목표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금년에는 한층 더 강화했는데요. 우리 1000개의 살아 숨쉬는 수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조직해서 함께 수업 준비도 하고 또 네. 블렌디드 수업도 만들어내고 또 그 가운데서 우수한 그런 사례들을 쌤튜브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거쳤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수업들 또 수업을 혁신하기 위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형성이 됐고 하반기에도 살아 숨쉬는 1000개의 수업을 연장해서 이 코로나가 던져준 새로운 과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이 학기도 지속될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교육 현장에서의 원격 교육 또 비대면 교육 또 지난해보다는 뭔가 안정화된 말씀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염 문제인데요. 예. 지금 현장에서 이제 방역의 긴장감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최근에 이제 집단 감염 소식이 초등학교에서 예. 나오는 바람에 너무 안타까웠는데 뭐 감염 경로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온 어떤 경과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코로나 확산세가 늘 우리를 긴장되게 만들고 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아주 송구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 당일날 10시에 확진자가 나오고 또 12시 50분에 확진자가 밤이에요. 밤에 나왔는데 그 즉시 바로 세계반을 그 밤에 깨워서 조사를 하고 또 당일날 9시부터 밤 늦게까지 3,700여 명에 걸친 전수조사를 네. 통해서 이제 긴급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질병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그 상황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경우가 수십 명이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발표가 돼서 이 델타 변이는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전파 속도가 빠르고 또 양도 1200배 이상 된다 그러고 네. 특히 이제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이 비말 감염에 의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방역 수칙, 마스크 올바른 착용이라든가 또는 정말 수시 환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방역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은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일단 집단 감염이 현장에서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의 걱정도 들고 있고 뭔가 더 대비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듣고 싶은데요. 예, 그동안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24시간 감시 체제로 코로나19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왔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또 직원들이 네. 현장에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PCR 검사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1,930명을 검사를 했고 또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만한 선행 확진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 검사로 확진자 한 명을 미리 발견해서 인근 6개 학교의 확진자까지 미리 밝혀내서 집단 감염을 사전 차단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 2학기가 되면 네. 다시 한번 우리 기숙사라든가 그런 감염이 우려되는 그런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 PCR 검사를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상 카메라 설치 기준을 500명당 한 대로 낮춰서 380여 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고 또 방역 인력은 우리가 전국에서 네. 1등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지원했었어요. 한 3,300여 명.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전면 등교를 앞두고 예. 필요한 인원을 조사를 했더니 3,900명이 나와서 음. 학교에서 희망하는 인력은 그대로다 예. 지원하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칸막이 설치가 그동안 이제 권장이었었는데 이거를 확대 설치하는 걸로 예.
그리고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음. 또 그 환기의 철저함, 음. 이런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더 강화하고요. 특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빨리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홍보를 네.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고3 학생들 접종 일정은 정리가 다 된 상황인가요? 예, 고3 학생들은 오늘까지 해서 80%가 접종이 완료가 됐고요. 네. 이달 30일까지면은 예정된 학생들 전원이 접종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제 학교 방역 인력을 뭐 한 3,300명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지난 1학기에 3,300여 명을 지원을 네. 했어요. 우리가 137%그래서 네.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방역 인력을 지원했는데, 이 방역 인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방과 후 강사도 계시고요, 또 퇴직 교원도 계시고, 네. 학부모, 예. 또 졸업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나서주고 계시고, 또 학교마다 지원 인원수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기 애들은 모두가 3,990명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역할들은 뭐 발열 체크라든가 방역 네. 용품 관리, 또 예방 활동 지원, 또 교실 외 장소에서 거리두기 지도,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서 아주 학교가 정말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네요. 예. 일단 방학을 저희가 벌써 코로나 발생 이후에 한 세 번째, 네 번째죠. 예. 그런데 원격 수업 계획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비대면 학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학력 격차 문제, 또 학생들의 사회성 문제, 이게 부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교육감께서도 고민이 많으시죠? 뭐 온통 그 고민이죠. 네. 뭐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그 학력 격차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네. 많은 그런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인데요. 작년 3월달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제 상황 속에서 네.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 또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고맙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학교라고 하는 교육 공동체가 네.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가정 안전망이 잘 돼 있는 집안과 그다음에 거기에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집안과의 그 학생들의 교육 격차,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와가지고 이 학교 안전망을 어떻게 하면은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전면 등교는 아니더라도 네. 등교 수업을 확대해서 그런 부족한 학습 격차를, 학력 격차를 메우고 또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자기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측 가능한 학사 운영도 금년도 와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는 가정이 했던 그런 역할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더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또 이제 학교별로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라든가 또는 학습 격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 나름대로의 1수업 2교사제라든가 학습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족함을 이렇게 메워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회성 부족 문제도 여전히 뭐 인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뭐 불가피하게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화상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이제 그 부족함을
배워왔고 선생님들이 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늘 아이들과 교류하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실제로 이렇게 전화를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일단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현재 쓰고 있고요. 하여튼 2학기 때 이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우리 국민 모두가 백신 접종을 철저히 이렇게 응하고 또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서 현재 4차 팬데믹이 종식이 되고 그런 그 네.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자, 다른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가정 안에 이제 아동 학대 피해 관련 안 좋은 뉴스들이 최근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잇따랐습니다. 일단 교육 당국에도 뭔가 대책을 바라는 그런 시설들도 많았고요. 좀 방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대책들을 교육 당국에서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동학대 문제가 참 많은 시민들의 네. 걱정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작년에도 또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코로나 국면에서 그런 어려운 사안들이 발생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졌었는데요. 작년 10월 달 우리 뭐 시라든가 경찰청과 같은 그런 관계 기관들과 함께 방임이나 또는 학대 징후 의심이 있는 아동들의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13건을 신고했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계해서 13건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느꼈던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각 기관마다 본인들의 이렇게 할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그 사이에 그 틈새가 생겨가지고 기관과의 협업이 정말 이 아동학대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또 그런 문제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공동 대응을 하고요. 특별히 또 금년에는 인천자치경찰이 출범을 해서 시와 경찰청, 교육청이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하고 금년에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인천 SOS 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아동학대나 또는 교통안전, 성범죄, 교육문제 등 주요 아동 문제를 시민들과 아동 그리고 기업이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그런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과는 좀 다르게 발전된 기술을 이렇게 아동학대 대응에도 연결을 하고 또 기관과의 협업도 이루어지고 또 이 그동안 이제 전수조사에서 징후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대책을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올 3월부터 교육복지사를 24명을 증원하고 교육복지 안전망 센터를 지원청마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대나 또는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좀 드릴 질문인데 이 지역별 교육 격차 문제 사실 이거는 뭐 일상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교육 당국의 한 과제였는데요. 인천이 다른 지역들과 어떤 교육 격차에 대한 시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코로나19 이후에? 지역 격차에 대한 문제는? 네. 일단 뭐 지역 격차, 교육 격차 얘기는 이제 우리 지역 교육 격차,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 격차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도시에서는 이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을 해소해달라.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한 요구였고요. 원도심에서는 젊은 부모들이 원도심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이제 좀 상반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신도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의 학교를 신설을 하고
319개의 교실을 증축하면서 그걸 완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뭐 과밀학급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네. 특별히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30명 이상 되는 학급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현재 증축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명 이상 되는 그 과밀학급을 좀 해소하기 위한 네.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28명까지도 내려보기 위한 예. 그런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네. 교육균형발전교 109개를 설정해서 거의 4년 동안 약 1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교육 공간 혁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예. 하고요. 특별히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이 제공되지 못하는 이 동구라든가 옹진군 같은 데는 시와 함께 예. 10억씩 이렇게 별도로 지원을 하면서 그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40년 이상 된 네. 학교들을 57개 학교에 78개 동을 금년서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 동안 네. 완전하게 예. 개축으로 예. 그렇게 새로운 미래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7개 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완전히 원도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화장실 개선 사업, 15년 이상 된 화장실 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750억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 나가는데 그냥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정말 옛날에 우리 그 네. 고속도로 가면 화장실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문화와 쉼이 있는 화장실로 이렇게 바꿔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화변기를 네. 화변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변기를 학교에서 꼭 필요한 숫자 이외에는 전부 이번에 양변기로 네. 교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원도심의 그런 교육 환경도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원도심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원도심에 있는 일부 학교들이 또 이전 문제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많은 걱정과 고민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최근에 제물포 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인천에서 큰 이슈였는데요. 뭐 정치권의 지역 주민분들 또 행정 사이에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법이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원래 이제 그 교육복합단지 조성과 또 재고 이전, 이게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재고 이전이 필요하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3월 16일 날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지역사회에 이렇게 과제를 던져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그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원도심 지역의 마을과 학교가 함께 발전하는 대안을 찾는 과정으로 그 상생협의회를 제안을 했고 이제 인천광역시나 중구청, 동구청과 같은 지자체 그리고 의회 또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수기를 거쳐서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고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서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원점에서 재검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런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이 그 재고 이전 문제라든가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한테 전문 용역을 주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해법을 지금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윤곽을 뭐 기대할 수 있는 뭐 시기 일정을 말씀해 주실 수는 있나요? 글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네. 이 상생협의체를 뭐 지금 이렇게 소집할 수도 예. 없고 또 각 단위에서도 또 의견을 나눠서 또 참여를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다소 예. 지연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 뭐 관계기관들의 상생 협약을 예. 먼저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다소 지연될 그런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좀 교육과 함께 조금 곤혹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발생한 교장 공모제 비리로 인해서 좀 언론을 접한 우리 시민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계가 뭐 우려하는 것은 이제 교장 공모제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선이 있고요. 실제로 9월에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가 이제 2곳밖에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교육계에서는 좀 어떻게 입장을 좀 보고 계신지. 예, 먼저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작년 그 12월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 네. 위법 행위가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즉시 보고를 받고 엄정히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1월 중순에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을 개선해서 함께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장 공모제가 학부모나 또는 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정책인데 또 학교 혁신이라든가 또는 학교 민주화에 대해서 크게 네. 이바지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교장 공모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많이 홍보를 해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동안에 또 재선 의지가 있으신 걸로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시청자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린다면요. 예, 그 지난 3년간 정말 태풍 또 뭐 적수, 대지열병, 코로나 이런 그 재난 대비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주춧돌 위에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천 아이들이 인천에서 교육받고 인천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쌓아진 역량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인천 교육. 그래서 인천이 교육으로 한층 더 빛나는 아이들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인천 교육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지원과 응원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교육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과 또 선생님들, 직원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어깨 걸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헬로우 이슈토크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나눠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